안녕하십니까. 건배올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알아볼 거냐면 이제 동영상 편집을 하는 모든 앱, 모든 프로그램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게 나는 뭐 전문가가 아니다, 그냥 취미로 그냥 간단한 편집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 기초 지식이 전혀 없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실력이 좀 향상되다 보면은 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사용하던 프로그램에 약간 좀 실증을 느껴요. 그러면 또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수준을 또 이제 요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배우고 왔어야 될 그 기초 부분을 건너뛰고 온 이유로 여러분들 꽉 막힌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어떤 분들 나 이 부분만 알고 싶어 그랬는데, 그 부분만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를, 똑같은 질문을 10년 동안을 하시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요거는 아무래도 1, 2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 한꺼번에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길어요, 시간이. 그래서 요거를 조금 반 나눠서 1부, 2부 나눠서 할 거니까 꼭 1부, 2부를 꼭 신청하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조금 더 레벨을 좀 올려서 편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2부에 좀 집중을 더 하셔야 될 거예요. 1부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 2부는 이제 좀 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익혀야 될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부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1, 2부로 나눠지는 거니까, 1부에서는 무엇을 할 거냐면 우리 영상의 크기, 해상도라고 그래요. 해상도. 그 해상도에 대한 개념 같은 걸 익히고, 이 해상도는 또 뭘로 이루어졌고 뭐 이런 거 있고, 또 우리 코덱, 어디서 영상 편집을 하는데 어떤 내가 찍은 영상이 여기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게 뭐 어디선가는 재생이 안 되고 이런 거 있어요. 다 코덱, 포맷, 요 관련된 것들이니까 요것도 꼭 배워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편집에 필요한 것들, 프레임 레이트, 비트 레이트,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그 영상을 여러 가지 타임라인에서 막 자막도 넣고 효과도 넣고 뭐 전환 효과도 넣고 해서 이것들을 이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야지 비로소 이제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그 프로젝트만 저장해 놓고 왜 나는 비디오 파일이 없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렌더링, 인코딩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부 과정은 요것만 가지고 해볼 거고요. 2부에서는 이제 마스크 또는 또 알파 채널, 키프레임, 브랜드, 그러니까 합성 모드의 합성, 그 다음에 이제 프록시 편집이라고, 내 컴퓨터가 저사양일 때 그때 이제 그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배워두시길 바래요. 자,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미지 도표를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가능하면 좀 쉽게 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올린 그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첫 시간에는 대부분이 디지털 영상에 대한 기본 개념이 익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또 그게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귀찮다고 그런 부분을 생략하고 배우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지루하거든요. 하지만 이 개념을 모르고 만든 영상, 본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영상 제작은 할 줄 알게 될 경우에 기본을 무시하고 진행하신 분들은 분명히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미 영상 제작을 좀 하던 분들이더라도 이런 개념이 아직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은 1,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앞에 보이시는 요 부분을 설명드리고, 또 2부에서는 이와는 또 다른 우리가 영상 편집하면서 꼭 필요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해를 하지 않고 가시게 되면은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100년을 해도 못 하실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한번 우리 디지털 이미지라는 것이 어떤 건지, 자, 과거에는 이렇게, 지금 이건 이제 스냅 사진이죠.
사진 한 장 한 장을 찍는 카메라예요. 그때 과거에는 이렇게 필름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금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됐어요? 요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반도체인데 이게 이제 이미지 센서라는 겁니다. 아날로그 카메라의 필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빛이 들어와서 여기 상이 맺혀서 얘를 이제 저장했다가 이거를 인화를 하고 현상을 하면 이미지를 얻어내잖아요. 이거는 바로 빛이 들어오면 얘가 이미지를 형성을 해서 일종의 컴퓨터로 치면 뭐 CPU 같은 곳, 뭐 저장 장치 이런 처리 장치로 저장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디지털 파일로 이제 저장이 되면 그게 이제 이미지가 되고 동영상이 되고 하는 겁니다. 이 사진 찍는 카메라와 비디오 찍는 카메라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여기에 센스 이 내부 장치에서 받아들여서 한 장씩 찍냐 여러 장의 그 컷을 그러니까 프레임이죠. 프레임을 모아서 파일로 저장하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물론 당연히 다르죠. 다음에 이제 해상도를 설명드릴게요. 해상도, 레졸루션, 개념, 픽셀. 이 픽셀이라는 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우선은 이번 시간에 이런 게 진행된다. 다 중요합니다. 여기는 그 제가 허투루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조금 상세히 하나씩 알아볼게요. 이번 시간도 꽤 길어요. 거의 25분 이상 갈 것 같아요. 그래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해상도라는 개념. 해상도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레졸루션, 그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최소 단위, 기본적인 단위는 픽셀이라고 해요. 픽셀. 이 아래쪽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귀여운 예쁜 잠자리가 있어요. 저는 잠자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여기 얼굴 머리통 부분을 잘 보세요. 매끈하니 잘 빠졌죠? 근데 얘를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1600%로 확대한 거예요. 자, 여기가 요 부분이 바로 여기겠죠. 그죠? 그래서 요 하나, 요 네모칸, 정사각형 네모칸 하나가 바로 픽셀이라고 합니다. 우리 디지털 이미지는 정지 이미지가 됐건 움직이는 이미지가 됐건 다 이 픽셀이란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상도를 계산할 때 가로 픽셀 곱하기 세로 픽셀 해서 나온 총 숫자, 이걸 바로 우리는 해상도라고 그래요. 가로 픽셀 곱하기 세로 픽셀 해상도. 이게 이제 뭐 몇백만 화소냐 몇천만 화소냐, 네 카메라는 몇천만 화소짜리냐 이런 얘기,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픽셀의 크기 개수만큼의 우리는 HD냐 FHD냐 4K냐 UHD냐 뭐 8K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해상도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또 있네. 크기 좀 더 상세하게 나왔네요. 제가 이거 이미지 편집하느라고 자료 수집해서 이미지 편집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보셔야 돼요. 쪽 말고 한번 여기 먼저 좀 볼게요. 과거에는 우리가 디지털 이미지,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고 디지털 편집, 컴퓨터를 옛날에 그 필름이나 테이프를 가지고 편집한 시절 말고 이제 파일을 가지고 그 편집을 하던 그때 초기 2000년대 초반 또는 뭐 1900년도 이때 보면 이렇게 320대 240 이렇게 작았어요. 이게 세월이 가면서 점점 커져요. 저 같은 경우도 이때부터 비디오 편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커졌죠. 여기서부터 HD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1280에 가로가 1280 픽셀에 세로가 720 픽셀. 요게 바로 HD라고 이제 고해상도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그러면서 조금씩 또 지나가니까 이렇게 1920에 1080 1080이죠. 여기 세로가 1080 가로가 1920. 요게 바로 우리가 현재 제일 흔하게 쓰고 있는 풀 HD라는 거예요. 풀 HD 해상도. 그리고 지금 방송 TV에서도 그 뉴스나 아니면 뭐 스포츠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은 이렇게 또 4K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자, 가로 픽셀이 3840에 세로 픽셀이 2160 픽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UHD라고 하는데 원래는 4K라고 하면은
4000, 이 K가 1000이에요. 1000. 그래서 4K는 4096이에요. 4096. 근데 우리가 흔하게는 그냥 3840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녹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3840-2160을 우리는 UHD 초고해상도죠. 울트라. 요 QHD는 중간인데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요거 이거나 같은 거예요. 이렇게 뭐 해상도가 이런 거다. 자,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요것도 대충 넘어갈 거예요. 코덱이라는 게 이런 거다. 이렇게 코덱 포맷. 코덱이 뭐냐면,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미지 센서에서 만든 다음에 저장할 때 압축을 해요. 파일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압축해서 저장한 파일을 우리가 영상 재생기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압축을 풀어야 돼요. 다시 디컴프레스라고 그래요. 압축은 컴프레스, 복원, 푸는 거는 디컴프레스. 그래서 그 압축을 하고 풀고 하는 과정을 이렇게 합쳐서 요 앞글자 컴프레스와 디컴프레스의 요 앞글자를 요걸 따서 코덱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합성어. 요런 거라던가 요렇게 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코덱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 우리 영화 같은 거, 예전에 우리 영화 이렇게 뭐 다운받아서 보면 DIVX니 뭐니 뭐 XVID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에 이런 파일들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냥 영상들이 대부분이 H264 코덱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이게 없었어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H265라는 것도 나왔어요. 많이 흔하게 쓰진 않지만 요거보다 압축도 많이 된 거니까 같은 화질이라도 얘보다 좀 용량이 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더 발전된 거죠. 앞으로도 그게 이제 또 많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우리가 흔히 제일 쓰고 있는 코덱은 H264 코덱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전에 막 이런 편집보드를 컴퓨터에 설치했었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20년 전에 막 200만 원이 넘고 그랬어요. 요 카드 하나만. 이런 거 썼었는데 보면 이제 윈도우에서 쓰는 코덱들, 뭐 시네팍 뭐 이런 건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263, 264, 지금 265까지 나와 있어요. 자, 하여튼 이거는 뭐 요즘엔 다 뭐 윈도우니 맥이니 필요 없이 다 같이 쓰기 때문에 옛날에 뭐 MPG 1, 2, 3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혹시 자세히 읽어보고 싶으면 영상을 정지하셔서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코덱에 대한 건데 읽어보세요. 이렇게 포맷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쪽은 오디오 코덱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고 이건 넘어갈게요. 머리가 좀 복잡한 거는. 자, 여기 중요한 거 우리 비디오 편집하면서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예요. 우리 프레임 레이트와 프레임. 자, 프레임 레이트란 간단하게 동영상에서 보이는 초당 이미지 개수.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초당 움직이는 사진이 몇 개 지나가냐 1초에. 예, 그게 프레임 레이트예요. 1초에 몇 개 지나가냐. 요 위에 것을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30프레임, 24프레임, 60프레임. 이건 여기서 여기까지는 1초란 얘기예요. 1초. 1초에 30장이 지나가는 거고 프레임이 여기는 24장, 여기는 60장. 60장이 지나가면 그만큼 영상이 부드러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걸 만약에 다섯 장만 1초에 5장만 지나가게 된다면 화면이 툭툭툭 끊겨버리죠. 툭툭툭 이렇게. 요것도 멈춰놓고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따 제가 직접 그 프레임을 생성하는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것만 좀 이해를 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멈춰서 좀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비트레이트라는 것도 그냥 이거를 수치가 높으면은 좀 뭐랄까 화질이 이 수치를 낮추게 되면은 화질이 저하가 돼요. 용량은 가벼워지는 대신에 화질이 안 좋아지고 수치를 높이면 비트레이트 수치를 높이면은 용량이 커지고 화질은 원본에 가깝게 되는 거예요. 원본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원본에서 압축을 얼마만큼 하면서 저장을 할래. 예, 그걸 아시면 돼요.
뭐 고정 비틀, 가변 비틀 이런 것들은 그냥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 1초에 처리하는 양. 자, 여기 이제 렌더링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예, 좀만 참아주세요. 인코딩 렌더링 역시 아까 처음에 그 말씀드린 대로 렌더링 또는 이미지 합성 뭐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자면 뭐 3D 그 제작 프로그램에서 뭐랄까 실사처럼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 이걸 이제 우리는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짜집기를 하고 편집을 했던 모든 과정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렌더링이라고 한다. 인코딩이라고 하고 내보내기, 완성하기, 어떤 이렇게 쉬운 프로그램들의 이름이 이렇게 한글화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움직이는 그림들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상도와 프레임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직접 좀 보여드리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영상 편집과는 관계가 없는 브렌더라는 걸 실행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빨갛게 점선으로 보이는 부분, 이 부분 안쪽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요만한 크기로 카메라를 이용해서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 오른쪽 이쪽에 보면 이 수치가 있는데 여기 1920, 1080이라고 수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레졸루션, 해상도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카메라에 설정되어 있는 값으로 촬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여기 HD 1920에 1080이라는 해상도로 세팅을 해서 현재 촬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만약에 이제 뭐 이거를 예를 들어 뭐 4K로 만약에 촬영한다, 그러면 여기 수치를 높여서 촬영하는 거예요. 카메라에 그렇게 세팅을 할 수 있는,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해상도로 세팅해서 촬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화질이 좀 안 좋았죠. 작은 거를 큰 화면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화질이 안 좋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제가 요거를 이제 밖으로 내보낸 소스들을 한번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자, 해상도는 어떤 그런 거다라는 거 정도만 우선 알고 이따가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직접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프레임은 뭐냐면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이고 있는 이거 지금 멈춰진 동작, 이 멈춰진 동작 하나, 이미지 컷 하나를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 비디오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 비디오에서 이제 이미지 센서로 들어온, 렌즈를 통해서 이미지 센서에 들어온 것을 전자신호로 바꿔서 저장소에 이제 저장하게 되는데, 그때 이미지 한 프레임만 저장하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 일반적인 그 사진 카메라 있죠? 스냅 사진. 이런 경우는 한 장씩만 저장이 되죠. 물론 이제 연사를 하게 되면 뭐 1초에 10장, 12장, 뭐 20장 막 이렇게 찍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카메라에서 나는 소리가 착착착착착착 뭐 이런 소리가 납니다. 빠를수록 소리가 나고, 늦은 것들은 착착착착착착 이런 소리가 나죠. 그걸 한번 착각착각 할 때마다 한 프레임씩 찍히는 거예요. 사진 한 컷이 찍히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한 컷이 보이고 있죠. 자, 근데 다음에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자, 이게 두 번째 컷, 세 번째 컷,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다섯, 여섯,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자, 지금 제가 서른에서 멈췄죠. 요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비디오 촬영을 하게 되면은 초당 30프레임이라는 설정으로 찍히게 돼요.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24프레임이라고 해서 1초에 24장이 방금처럼 찍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한 프레임씩 톡톡톡톡 해서 진행이 됐지만 이게 이제 1초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1초 동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1초에 30초가 싹 30컷이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빠르게 진행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연속 동작으로 보이게 됩니다.
요게 바로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연속 동작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걸 이제 지금 우리가 녹화를 하고 있다 생각하면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20이라고 써져 있죠. 자, 여기 수치를 잡으시죠. 요거는 30프레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24프레임으로 찍은 겁니다. 영화의 프레임 수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20프레임까지, 여기 120프레임까지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5초예요. 5 곱하기 24하면 120프레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5초 동안 비디오를 녹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프레임과 해상도를 이해를 조금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밖으로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녹화한 파일을 확인해 볼 텐데, 여기서는 제가 비디오 파일로 내보낸 게 아니라 이미지 파일로 내보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 여기 한번 요 부분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1920에 1080,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영상이에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 대부분이 다 요 해상도로 찍힌 겁니다. 근데 요 해상도로 제가 이제 렌더링을 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 한 컷 한 컷으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미지 시퀀서라고 그런 건데, 요거를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에서 불러서 편집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비디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 카메라에서 촬영한 것처럼 영상 파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미지 한 컷 한 컷으로 소개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숫자가 써져 있죠? 1, 2, 3, 4, 5, 6, 7. 이게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4프레임, 5, 6, 7, 8, 9, 10, 11, 12, 저거 쭉쭉쭉쭉쭉 해서 여기 3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1초에 찍히는 겁니다. 1초. 요걸 만약에 촬영하기 전에 프레임을 24프레임으로 만약에 설정해서 촬영했다면은 여기까지가 1초에 찍힌 거겠죠.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거는 현재 근데 제가 30프레임을 놓고 렌더링을 한 거기 때문에 1초에 30장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숫자를 가보면 5초를 촬영한 거기 때문에 여기 150프레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수많은 이미지 컷들이 150장이 있는 거예요. 5초 동안 촬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프레임이다. 여기에 우리 눈에는 이렇게 한 컷 한 컷을 분리해서 놨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비디오 촬영하게 되면 비디오 파일 하나에 이러한 이미지들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을 불러들여서 시간차를 두고 시간 막대가 진행하게 되면은 그 시간 막대에 위치한 곳에 있는 프레임, 얘를 이렇게 하나하나 지나갈 거 아니에요?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을 지나갈 때 그 위치, 시간 막대에 있는 위치에 있는 애가 바로 얘들을 바로 우리 프리뷰 모니터 상에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한번 보여드렸고, 요거는 이제 FHD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 요건 해상도가 3840-2160이에요. 요거 한번 속성을 볼게요. 속성을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3840-2160. 보통 우리가 흔하게 4K라고 하는 영상이에요. 4K 해상도를 제가 촬영한 겁니다. 마찬가지 비디오 파일로 저장한 게 아니라 이미지, 시퀀서 이미지를 출력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에 불러들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비디오 편집할 때 영상 파일 불러온 것처럼 쫙 나열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편집을 해서 비디오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720에 480이라고 요건 꽤 오래전에 이제 사용했던 비디오 해상도예요. 요때만 해도 그래도 요 정도 화질만 해도 그 당시에는 좀 좋다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작은 해상도죠. 이거를 원래 원본 크기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원본 크기 일부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부, 그죠? 얘는 전체가 지금 다 보인 겁니다. 이게 원본이에요. 해상도를 이렇게 낮게 설정해서 녹화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원본으로 하니까 일부만 보입니다. 원체 큰 영상이다 보니까, 그죠? 지금 현재 이 모니터 전체 화면을 볼게요. 이 모니터에서도 소화할 수 없는 크기인 거예요. 이렇게 일부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해상도입니다. 해상도. 해상도가 높으면은 비디오 사이즈가, 영상의 사이즈가 커지고, 낮으면은 작고. 근데 해상도가 낮다고 해서 화질이 나쁜 건 아니에요. 화질이 나쁜 게 아니라 화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없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더 중요한 2부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